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순서를 소개드릴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SFC 토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서울 인사이트 세션에서도 이 버추얼 휴먼에 대한 내용들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생각과 인격과 그리고 꿈을 가진 버추얼 휴먼이 더욱더 친숙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죠. 이 가상 세계가 어느샌가 우리 일상 속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일 텐데요. 과연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지금부터 SFC 토크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 함께 해주실 분들 역시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교수 이승윤 사회자님, 그리고 엔비디아 코리아 유흥준 대표님, 렌지드 크리에이터 매니저 모다님, 벤타 VR 전우열 대표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세션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유종임이 함께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SFC 톡 마지막 세션을 맡게 된 좌장 이승윤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경영대 마케팅 세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외부에 나가면 주로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라고 제 소개를 많이 하는데 디지털 프로젝트를 고객 관점에서 혁신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여러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프로젝트라든지 컨설팅을 해보다 보면 가장 빠짐없이 나오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메타버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메타버스의 활용도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건 여러분들도 최근에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올 초에 이 네이버가 거의 4천억 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신사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옥을 만들고 난 뒤에 네이버 직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근무하기를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존처럼 나는 주 5일 네이버에 출근하겠다고 응답하신 비율이 2%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단 하루도 네이버에 출근 안 하는 걸 선호한다고 대답하신 비율이 40%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사옥을 4천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우리 사실 직원들의 대부분은 자택근무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는 그 의견을 전혀 뭉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마 메타버스라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자택근무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활한 형태 협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이 가상 세계라고 불리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굉장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아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그려낼 메타버스 세계에 대한 그 해안 같은 것들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면 아마 엔비디아라고 다 대부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이제 아무래도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굉장히 한때 각광을 받는 이제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오늘 이제 모시게 될 한국 지사 대표로 계시면서 지난 한 6년 동안 자그마치 한국의 매출을 거의 200배 정도 만드신 우리 엔비디아 코리아 유흥진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AI라든지 메타버스 세계에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려내는 이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엔비디아 코리아의 저는 유흥준 대표라고 하고요. 또 귀한 시간 좀 내주시고 또 여러분하고 뭐 짧은 시간이나마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AI 플러스 메타버스 현재와 앞으로 나갈 방향들 이런 걸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리기 전에요. 요새 그 잘 나가는 이제 우리 외국계 IT 회사들 주가 많이 빠졌죠. 예,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좋은 시기라서 하여간 저희 포트폴리오가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이지만 아마 여유 자금 있으시면 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잠깐 이게 끊어지네요. 저희는 이 메타버스를 주제로 지금 여러 세션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반도체 기업이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AI와 메타버스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좀 적용되고 있는지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자체를 여러분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이밍 그 GPU 파는 회사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은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 많은 부분이 지금 AI 쪽은 실제 아마 세상을 리드한다고 볼 수 있고요. 메타버스도 실제 이것이 적용되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3년 전에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 메타버스를 큰 대형 회사부터 적용하고 있고, 이게 점차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용 사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기 대부분 분들이 좀 학생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제 입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좀 팁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본 말씀드리기 전에요, 저희 회사에서 매년 GTC라고 GPU 기반의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세계 이제 탑 10 AI 기반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경연하는 대회가 있거든요. 그 중에 10군데 선정된 회사들이 선별돼서 한 2분 20초짜리 IM AI라는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잠깐 좀 보고 그다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틀어주시겠어요? 네. I am an explorer, finding a path through Earth's frozen expanses. 제일 아래 좌측에 나와 있는 거는 회사 이름입니다. 스타트업 회사 이름. And peering into the darkness in search of water on the moon. I am a guardian, watching for signs of pollution from the sky and protecting us from danger here on Earth. I am a visionary, learning from the past to better predict the future and keep us safe for generations to come. I am a helper, keeping our most valuable species healthy and our crops abundant. I am a healer, making our hospitals smarter for the future. And unneeded treatments a thing of the past. I am a creator, opening new paths to innovation. And new forms of artistic expression. I am a storyteller, giving emotion to words. Und die Sprachbarrieren abzubauen. I am even the composer of the music. I am AI, brought to life by NVIDIA, deep learning,
and brilliant minds everywhere. 이 내용 중에 이미 이제 메타버스를 적용을 해서 아바타가 그 한국말을 텍스트로 번역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다른 언어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사실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네이버 같은 경우 이미 저희의 그 DGX 머신을 통해서 사실은 GPT-3라는 그런 그 언어 모델을 그 다 습득을 하고 정말로 대단한 일을 좀 하고 계세요. 이 정도로 좀 빨리 움직이고 있고 AI에 플러스 메타버스가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세상이 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IT 쪽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90년대 중반에 우리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졌죠. 그래서 한 10억 대 이상 PC가 하나로 연결이 됐고 그때는 HTML이라는 그 2D의 2차원의 랭귀지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추 많은 변화가 있었고 2000년 초반에 들어와서 모빌리티니, 모바일이니, 스마트폰이니, 클라우드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이 바뀌어졌죠. 모빌리티를 통해서는 우리가 사무실뿐만 아니라 그 움직이면서도 실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고 클라우드를 통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감히 할 수 없었던 슈퍼컴의 일들을 사실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2010년 넘어오면서 실제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며 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2012년에 컴퓨터 비전에 관련된 그 연구를 그 경연을 했는데 캐나다의 알렉스 클리잡스키라는 분이 기존의 컴퓨터 비전 방식이 아니라 딥러닝 방식으로 그 사물을 인식을 해봤더니 그게 훨씬 좋았습니다. 그것이 티핑 포인트가 돼갖고 지금 얼추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AI는 지금 얼추 좀 대중화가 됐습니다. 민주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거기 플러스 2020년 넘어오면서는 메타버스가 새로운 또 한 축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기업은 정말로 좋은 생산성을 보일 것이고 개인은 새로운 기회, 여러 가지 오퍼튜니티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학생분들한테는 이 AI 플러스 메타버스가 여러분 미래 컬처, 그 코리어 패스에는 정말로 많은 기회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뭐 AI 뭐 몇 대 조건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는 많죠. 플랫폼은 전체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이 자체 플랫폼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싱 유닛 같은 게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GPU 같은 것이 반드시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진다면 AI와 플러스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많은 이제 제가 발표할 기회에 플러스 알파를 더합니다. 하나를 더하는 게 그게 이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이것을 구동할 수 있는 사람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없다면 구현을 할 수가 없고 한국의 AI 플러스 메타버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리소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데이터 어널리스트만 얘기를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영역의 AI나 메타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컴공뿐만 아니라 뭐 통계뿐만 아니라 경영도 좋고 미술도 좋고 기타 등등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잡에서 이쪽 영역에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커리어를 좀 쌓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기는 AI는 벌써 여기 이 좌표가 사실은 제품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제가 6년 6개월 전에 엔비디아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진짜 AI가 제대로 갈 것이냐 많은 좀 뭐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은 AI가 제대로 갈 것이냐 메타버스가 제대로 그런 질문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그 얘기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잡에 대한 오퍼튜니티를 얻을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AI란 큰 그 차에 올라타면 정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AI 기반의 회사들이 떴다는 거. 물론 지금은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지속적으로 잘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AI 있죠. 그건 좀 날아갈. 엔비디아는 저는 오늘의 세션이 메타버스라고 하죠. 아마 어떤 IT, 그 포린 IT 컴퍼니 중에서 저희의 헤드쿼터를
AI를 이용해서 지은 회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저희 캠퍼스거든요. 엔데버하고 보이저라는 캠퍼스인데요. 혹시라도 여러분 미국 실리콘밸리 가보실 경우 있으면 꼭 저희 헤드쿼터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저희 우주선입니다. AI로 디자인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강추를 드리고 아마 다녀오시면 100번을 경험하시는 것보다 정말 좋은 그 좀 느낌을 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모토는 쉬운 문제 안 풉니다. AI 없을 때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AI를 시동을 했고요. 메타버스,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얘기하고 그것이 이제 B2C, 개인적으로 많이 적용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리졸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작지만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BMW, 그다음에 여러 자동차 회사, 한국에도 뭐 H사, S사, N사와 우리 메타버스, 저희는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그것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뭐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저희가 뭐 공개해도 괜찮은 장표라서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 꼭 좀 진짜 AI와 메타버스를 기술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꼭 좀 이해하셔야 될 장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AI 플러스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4단계 계층을 좀 여러분이 언더스탠딩을 하신다면 좀 여러분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커리어 오퍼튜니티를 좀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맨 아래 단이 하드웨어 부분이고요. 바로 위 단이 시스템 라이브러리 단인데 이것이 엔비디아의 정말로 핵심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바로 위 단이 이제 플랫폼이 단입니다. 플랫폼은 각 영역에 쓸 수 있는 플랫폼이 좀 다 나와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AI나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AI라는 부분 자체에 일부도 사실 아바타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나오죠. 그 플랫폼 중에 하나도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 광고니 개발자 저희 300만 명인데요. 이건 제가 컴공 우리 그 학생들 교수님들한테서 얘기하는 메시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지금 그 사례들이 있는데 좀 시간이 뭐 1분도 안 되게 남아 있어 갖고 제가 Q&A 시간이나 다른 혹시나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 공장 쪽에 저희가 말하는 메타버스는 옴니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축입니다. 첫 번째 축은 3차원 내에서 그 여러 사람이 콜래보레이션은 3D 콜래보레이션이 한 축이고요. 또 한 번째 축은 시뮬레이션입니다.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이 옴니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둔 다음에 리스크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옴니버스 플랫폼이다.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구체적인 그 예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일일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말씀 좀 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확실한 거는 자 30년 전에 우리가 인터넷이 열렸습니다. 기반이 2D로 되어 있습니다. HTML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메타버스 세상은 아직은 이게 표준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USD를 기반으로 한 3D 인터넷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 내에서 정말로 개인이나 사업자 여러분들이 무한한 정말 가능성이나 기회를 갖고 아마도 좀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B2C보다는 B2B 기준으로 좀 여러 좀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적으로는 B2C 쪽으로도 많이 좀 사업을 좀 넓혀 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여러 지금 여기 유스 케이스 있는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좀 말씀드리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마지막에 좀 여기 저희가 이제 그 협력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스타트업도 있지만 대기업들입니다. 실제 AI든 메타버스든 사실은 아무리 구름 잡는 일을 해도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사실은 좀 실제 투자를 하는 거게 되겠죠. AI는 많은 결과가 나와요. 메타버스 일부도 있지만 그렇지 아직도 많은 길이 이론적으로만 얘기하고 실제 결과 측면에서는 갈 길이 좀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벌써 많은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아웃풋이 좀 나오고 있고요. 확실한 거는 로봇가 있는 데는 메타버스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BMW 같은데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리테일 회사들,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이 네이버 신축 건물이 있죠. 거기에 특이한 게 제가 보면 유일하게 로봇가
여러분 로봇가 여러 가지 서빙을 하죠. 근데 로봇가 엘리베이터 타갖고 올라가서 서빙하는 그런 건물을 봤습니까? 월드 퍼스트로 네이버 신축 건물입니다. 아마 경험해 보시면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어요.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여러 사례가 있는데 이거 다 너무 좋은 내용이지만 네이버가 이렇게 구현을 해갖고 정말로 저희는 이런 회사들이 국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자랑스러워야 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실제 여러분의 커리어를 그러면 AI 플러스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린다면은 이런 아젠다는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혼자 못합니다. 어차피 탑다운으로 올라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작은 거에서부터 시행착오를 해도 좋으니까 어떤 속된 말로 저질러야 되죠. 저질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AI에 성공한 저희와 협력해서 해외로 진출한 뭐 예를 들면 루네이션이 비유논이 지금 뭐 여러 좀 우리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지금 미국 글로벌리 많이 좀 진출하고 정말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다 시행착오가 있어요. 시작은 작게 하는데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 좀 더 큰 과실을 좀 지금은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지금 여러 펀딩 소스 많지 않습니까? 좀 저지르는 거. 그것이 좀 여러분이 좀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오늘 뭐 발표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엔디비아 소개 영상에서 이제 뭐 영어로 표현됐지만 엔디비아는 뭐 탐험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엔디비아의 그런 AI 기술이라든지 뭐 센서 기술을 이용하면 사실은 배가 운행되면서 굳이 뭐 빙하 같은 것들을 사람 눈으로 피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뭐 타이타닉 같은 비극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고, 요즘 뭐 저도 주변에 의사들이 많은데 아까 엔디비아는 사실은 힐러, 소위 말해서 이제 의사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은 제 주변의 의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과거에는 이제 방사능 전문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방사능 판독해주는 의사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엔디비아의 AI 기술을 이용하면 더 방사능을 더 싸게 어떻게 뭐 의사분이 없는데도 정확하게 어떻게 뭐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대표님께 잘 설명해 주지만 뭐 앞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 같은 것들 엔디비아가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현실하고 똑같은 가상 세계를 만들어다 두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산불도 보이지만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 공원이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사실은 불을 질러서 테스팅을 해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상 세계를 미리 만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 이 공원의 설계 같은 것들이 더 효율성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